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2.1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떤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지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을 무섭게 보여주나 싶더니만 단기적인 바닥 찍어놓고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하락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줬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고, 지금은 동시효과 구간인데, 저희가 LG전자 좋은 내용의 속보도 하나 떠줬음에 불구하고 시원한 반등세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실망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의 속보가 있는지와 이 반등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지만이 LG전자가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시작 전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 LG전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줘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LG전자 조금 올라오는데요 라고 하면서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LG전자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자, 우리가 일단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명백하게도 보시다시피 수렴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연속 양봉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2연속 음봉으로 올라섰던 것을 다 토해낼 정도로 하락을 진행했었던 이런 상황이면서, 자, 우리 이때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3연속 양봉을 보여주다가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을 다 밀어버렸었던 LG전자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지금 구간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121선이라고 볼 수 있는 6개월 선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외봉으로 빠진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 놓고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쌍봉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싹 다 엑시트하고 떠날 때 많이 나오는 이 쌍봉의 형태가 정말로 위험한 이유가요, 다시 한번 올라가 주려고 해도 이 쌍봉이 진행된 바로 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매물대 공백이 일어났었던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를 때도 무리 없이 그냥 올라갔었고, 내릴 때도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도달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이 어떤 구간 35만원 선까지는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LG전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하나의 이 상단 부분을 돌파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우리의 눌림목 매수 타점도 공략해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바로 이 LG전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어떤 내용의 속보가 또 나와줬었던 거냐면, 보시다시피 액체 냉각 솔루션 엔비디아 인증 획득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얼마 전에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로부터 고효율 액체 냉각 솔루션에 대한 최종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그러니까 오늘 밝혔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졌는데 국내 최초, 그러면서 엔비디아 좋은 키워드 다 들어갔는데 왜 안 오를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 측에서부터 어떤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줘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상한가 이런 캔들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일단 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 엔비디아 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최종 품질 인증을 진행할 그 이유 자체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이 내용의 이슈가 터져줄 수가 있지 않을까, 수주
수주에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9,500억 달러 AI 동맹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그러면서 바로 이 네이버 쪽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자, 이 네이버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반등 흐름이 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근데 굉장히 다이내믹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네이버가 고가가 21%까지 올라갔었는데 순식간에 좀 빠져버렸었죠. 자, 이 분봉상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게 21%까지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건 뭐냐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메말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넥스트레이드 시간 동안에 VI에 계속 걸려버리면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8시 반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거래량 터트려 줬었는데,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꽤나 많이 지금 물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이렇게 샌프란 선언에 참가를 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올라와줬었던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누구요, 여러분들? 구광모 회장께서 누구를 젠슨 황을 만나러 가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능할 수 있는 이 하반기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아까 전에 체크를 해봐드렸었던 바로 이 액체 냉각 솔루션 엔비디아 인증 획득에 대한 부분의 재료도 이 추가적인 수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만약에 이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 여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추가적인 이 매수를 잡아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답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루함도 느낄 수가 있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저걸로 갈아타면 내가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서 물려 있었던 이 매물대 자체가 점점 희석이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주는 지금 이 LG전자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지루하다,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홧김에 던져버리고 충동적으로 다른 종목에 올라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기서의 매물대가 희석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다시 한번 이 구간대가 옅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의 구간만 뚫어내봐 준다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엄청난 폭등 흐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출될 수가 있는 바로 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가장 두텁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물대 자체가 바로 이 25만원 선에서 20만원 위의 구간, 여기 지금 최대 매물대로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한 번에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렇게 꼬리를 몇 번씩 발생시키면서 매집의 과정을 거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뾰족했다가 이 구간을 매물 소화 과정 거쳐놓고 이렇게 뚫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지금 현재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은 우리가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토대로 평균 단가가 이 윗단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5만원 언더로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일단 그들과 함께 매도를 쏟아내야 됩니다. 자, 그들은 누구를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수세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젠슨 황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때 프로그램들이 엄청난 매도를 쏟아내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무려 35%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30% 언더까지 내려갔었죠.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역전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떠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야금야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의 매도세가 많이 진정됐었던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야금야금 모아주다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과 함께 이 매수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거 진짜 그냥 신고가 뚫겠지라고 하면서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져가신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줬고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 거쳐놓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LG전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볼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LG전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4월 29일 날에 바로 이 엔비디아와의 컨콜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좀 터져줬었고, 자, 그 이후로 5월 4일 날에 윗구간에서 잘 버텨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5월 4일 날 LG전자를 14만 3천원 부근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LG전자가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이 좀 됐었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6월 2일 날에는 이 윗꼬리 음봉 시가이탈 패턴 가장 위험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6월 2일 날 LG전자를 42만원 구간에서 시장가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LG전자가 엄청난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부작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렇게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가 예를 들면 지금 40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 마찬가지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100% 다 들고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이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LG전자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이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LG전자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LG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점 안내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LG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LG전자가 사실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클로드라고 하는 이 로봇 쪽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엔비디아와 부각이 됐었고, 이 로봇이 어디로 가는 내용이 여러분들 산업 현장으로 갔다가 가정집으로 가는 내용의 이슈도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떤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랑 엮이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바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분 관련해서 어느 쪽에 여러분들 바로 이 엔비디아 쪽으로 엮여버리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오늘 급등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급등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종가를 잘 지켜내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1년 장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네이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만약에 수그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토대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본전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올라서 그렇지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4일에 걸쳐서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게 만들어 놨었던 그 주체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연출해 준다라고 했을 때 물량을 계속 모아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본전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연출되자 그들은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반복적으로 찌르고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서 물렸었던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올라왔을 때 턴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돌아서 올라왔을 때 내 평단이 여기쯤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라고 하면서 가즈아를 외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던 첫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프로그램들이 사모았었던 물량이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려고 하면은 올리나 싶더니만 빼버리고 올리나 싶더니만 빼버리고 요런 거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이터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께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본전을 줘놓고 나서 빼버리고 본전을 줘놓고 나서 빼버리고 하면은 열받아서 이제는 이 꺾이는 음봉에서 팔 수밖에 없는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구간도 올라가는 게 그냥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골이 계속 발생시키면서 올라가 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금 낙폭이 거의 하한가 가까이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하한가 갈 정도인가? 이게 사실 올랐던 게 최근에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체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이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유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이 하한가를 갈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무튼 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는 올라가나 싶더니만 내려가고 올라가나 싶더니만 내려가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서 신고가를 갱신해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 맞고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무백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자리였죠.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올라가나 싶더니만 내려가고 반복하다가 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흘러내렸었던 상황인데,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그냥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나 싶더니 내려가고를 반복해주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장사왕과 수급, 그러면서 이슈, 자, 그러면서 이 모습도 미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보시다시피 미묘하게라고 해야 될지 대놓고라고 해야 될지, 보시다시피 이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올라가나 싶더니 이구만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채널이 형성되어 버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급락 사태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시다시피 다르게 진행됐었던,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채널이 오히려 형성이 됐었던 이터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터닉스라든지 현대모백스의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이번에 LG전자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봐 줄 수가 있으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올리려고 하는 재료, 그러니까 즉 명분이 얼마짜리인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LG전자 대응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를 한 통 주시면서 LG전자의 예를 들면 평균 단가가 지금 37만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은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LG전자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저 오늘 LG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LG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